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여자 배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세터, 오드리 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그녀의 이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드리 박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했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 출신인 재미교포 선수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채 대학 무대에서 세터로 활약하며 기본기와 빠른 판단력, 그리고 180cm의 큰 신장을 활용한 블로킹 능력까지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흔들림 없이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점에서 많은 지도자들과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스카우팅 리포트의 첫 줄에는 늘 같은 평가가 반복됩니다. 토스의 안정감 최상. 세터라는 포지션에서 토스의 안정감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팀 전체의 자신감과 공격 템포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공격수들의 호흡과 성공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오드리 박은 한국 무대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드리 박은 졸업과 동시에 한국 무대를 목표로 삶의 모든 준비를 재배열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목표로 훈련을 유지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을 가로막은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바로 국적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도 행정 절차와 법적 제약 앞에서는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일반 귀화, 이중 국적, 우수 스포츠 인재 특별 귀화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했고, 각 절차마다 예상보다 높은 문턱이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 선수의 커리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 구상에도 중대한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드리 박은 지금도 행정의 긴 복도를 달리고 있으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도전은 단순히 한 선수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속도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오드리 박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드리 박의 배구 인생은 캘리포니아의 체육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구공을 손에 쥐며 성장한 그는 단순히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경기 전체를 읽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키워갔습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은 공을 띄워주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팀의 모든 공격 패턴과 템포를 결정하는 두뇌와도 같습니다. 오드리 박은 일찍부터 이 점을 이해했고 코트에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주전 세터로 꾸준히 기회를 얻었고 경기 운영의 안정감을 인정받았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날카로운 시야는 상대 블로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또한 180cm의 큰 신장을 활용한 블로킹 능력은 단순히 토스만 하는 세터라는 인식을 넘어 수비에서 팀의 든든한 벽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은 미국 무대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토스가 손끝에서 짧게 머물다 곧바로 공격수에게 향하는 순간 공은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팀 전체에 리듬을 불어넣었습니다. 중앙 속공이든 사이드 공격이든 백어택이든 간의 배분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뤘다는 점은 세터로서의 자질을 완벽히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상대 블로커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든 그는 반템포 빠른 토스로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드리 박이 남긴 인상적인 점은 경기 중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터는 순간적인 압박에 약하면 팀 전체가 흔들리기 쉽지만 그는 긴장된 순간에도 같은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공격수들은 그의 토스를 보증 수표라고 불렀고 덕분에 득점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단순히 개인 기술을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라인 수비와 경기 운영 능력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세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위치 선정이 뛰어나 리시브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상대 공격의 방향을 예측하는 센스는 팀의 수비 안정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터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단순히 실력만으로 평가받는데 만족하지 않고 항상 한국 무대를 향한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미 한국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과 경기 외에도 한국어, 한국 배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단순한 해외 유망주와는 차별화된 점으로 그가 왜 한국에서 기대되는 자원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종합해보면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감. 둘째, 빠른 판단력. 셋째, 팀워크를 중시하는 성향. 이 3가지는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여자 배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기도 합니다. 공격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세터야말로 한국 배구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인재였습니다. 따라서 오드리 박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교포 선수가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여자 배구의 경기 텍스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해외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국내 무대와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지닌 잠재력은 이미 미국 대학 무대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이제는 한국 리그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잠재력이 한국 무대에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기술적 자질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제도의 벽을 넘어 코트 위에서 진짜 승부를 펼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녀가 어떤 준비와 결심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국적 문제의 복잡한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드리 박은 대학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진로를 분명히 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국 무대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세터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부모의 뿌리를 이어 한국 배구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졸업 직후부터 모든 계획을 한국행에 마쳤습니다. 훈련 루틴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위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V리그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는 매년 9월 초에 열립니다. 이번 시즌 드래프트 역시 9월 초가 기준선이었고 오드리 박은 이 날짜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의 참가 조건 앞에서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전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반 귀화. 하지만 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절차라서 선수로서의 삶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중 국적.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높은 문턱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수 스포츠 인재, 특별 귀화. 대한배구협회의 추천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도운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문턱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협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뛴 경험이나 공식적인 기록이 필요한데 오드리 박은 아직 한국 리그에서 경기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추천 자체가 쉽지 않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법무부의 심사에는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드래프트 일정과 행정 절차의 속도는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냉정했습니다. 리그의 시즌 개막은 다가오는데 국적 심사의 모래시계는 느리게 흘렀습니다. 결국 그는 20만 2,526 시즌 드래프트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실력이 아닌 제도의 속도가 커리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선수 본인은 물론 한국 배구계에도 씁쓸한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작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오드리 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무대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직접 언급할 정도라면 분명 잠재력이 확실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3월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직접 여자부 경기를 3차례나 관전했습니다. 장충체육관, 수원, 인천 경기장에서 느낀 응원 리듬과 세터에게 요구되는 감각의 결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제도라는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느렸고 관계자들 역시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오드리 박의 도전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재를 또 놓치는 것인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특히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여자 배구에 있어 세터 포지션의 안정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병목 현상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현실은 배구계 전체에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드리 박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는 제도와 행정 속도가 선수의 커리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앞으로 한국 배구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내년에라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올해 3월, 오드리 박은 가족과 함께 한국을 직접 찾았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 무대의 공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장충체육관, 수원, 인천을 돌며 여자부 경기를 3차례 관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접했던 배구와는 다른 리듬과 속도, 관중의 응원 문화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터에게 요구되는 감각 역시 미국 대학 무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빠른 랠리 속에서 순간적으로 변화를 읽어내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오드리 박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배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자란 교포 선수가 아니라 이미 대학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한 세터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이야말로 이런 자원을 한국 리그가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그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V리그는 지금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이끌던 시기가 막을 내린 지금 대표팀과 리그 모두 세대 교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터 포지션에서 안정감을 찾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드리 박 같은 인재가 들어온다면 팀 운영뿐 아니라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한배구협회와 법무부의 심사 절차는 여전히 느렸고 추천과 면접을 거쳐야 하는 과정은 드래프트 일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은 인재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가 제도적 병목을 풀지 못하면 더 많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예비 등록제 같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연맹, 법무부가 합동으로 해외 동포 선수 풀을 운영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증을 미리 해두고 드래프트 시점에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국내 적응 캠프를 열어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 뒤 추천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드래프트는 1년에 한 번뿐이고 시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춘 선수라도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 1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량과 폼, 커리어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드는 치명적인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드리 박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팬들과 관계자들이 그녀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얼굴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국 배구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드리 박은 내년에라도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다짐을 듣고 안도와 동시에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또 한 번의 도전이 같은 벽 앞에 가로막히지 않을까?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드리 박의 한국행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열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태도와 성실함, 그리고 한국 무대를 직접 경험하며 얻은 확신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과 전문가들 역시 여전히 기대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 오드리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배구계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적 문제라는 행정적 벽이 얼마나 선수들의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 배구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해외에서 성장한 교포 선수들이 한국 무대에 진입하기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화, 이중 국적, 특별 귀화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간과 조건의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협회 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별 귀화의 경우에도 국내 리그 참가 이력이 부족하면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선수는 있지만 검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제도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심사 절차가 엄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소한 예비 등록이나 사전 검증 시스템 같은 중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드래프트 시점에 맞춰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고 선수들도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교포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기 영상 몇 개로 판단하기보다는 협회와 연맹이 공동으로 해외 선수들의 경기 기록과 피지컬 테스트, 코치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추천과 심사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제도적 병목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적응 프로그램의 도입이 거론됩니다. 단기 캠프나 트라이아웃과 별도의 적응 캠프를 운영해 선수들이 실제 한국 무대에서 뛸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협회 추천의 신뢰도를 높이고 동시에 선수들에게도 현실적인 적응 경험을 쌓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는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가 늦게 움직인다면 한국 배구는 더 많은 인재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입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도 오드리박 같은 선수를 지금 놓치면 내년에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김연경 시대라는 전환점에서 새로운 인재의 유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에 가깝습니다. 대표팀의 세대 교체, 리그의 다양화, 경기 템포의 개선 모두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드리박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좌절이 아니라 한국 배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디테일입니다. 제도가 느려도 선수들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은 특히나 폼과 리듬, 그리고 경기 감각이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공백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량의 차이를 만드는 현실 속에서 한국 배구는 행정 절차의 디테일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드리박의 사례는 그래서 더욱 값진 교훈을 남깁니다.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선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협회와 연맹,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그리고 또 다른 오드리박이 등장했을 때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가 한국 배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드리박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년에라도 다시 도전하겠다.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삶 전체를 걸고 한국 무대를 향해 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1년은 때로 너무나 길고 혹독한 시간이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강점은 기술과 피지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성실함입니다.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이미 한국 무대를 직접 경험하며 얻은 확신, 그리고 코트 밖에서도 한국행을 위해 준비하는 자세는 그가 단순히 외국에서 온 유망주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일원으로 함께 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는 기술의 미세 조정과 체력 관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화상 미팅을 통해 한국 코치진과 콜플레이를 공유하고
국내 공격수들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첫 패스 이후의 선택을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하는 자리이기에 이러한 준비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배구 역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의 속도를 높이고 해외 교포 선수들의 잠재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드리 박사레가 보여주듯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 드래프트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불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배구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장충의 밤, 오드리 박의 손끝에서 날아간 토스가 공격수의 스파이크로 연결되는 순간 관중석의 환호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한국 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증명하는 함성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아쉬운 도전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년 같은 질문 앞에서 놓쳤다가 아니라 맞이했다 라는 답을 내릴 수 있기를, 그리고 국적의 벽이 더 이상 선수들의 꿈을 가르는 마지막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작은 계단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오드리 박은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발맞추는 일뿐입니다. 한국 배구의 미래는 단지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얼굴이 뿌리내리고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드리 박의 이야기는 한국 배구의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도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